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준TV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위한 독점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유럽과 남미의 공신력 높은 매체들, 카타르 월드컵을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의 직접 취재한 이야기, 각국의 내부 정보, 생생한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프랑스, 덴마크, 호주, 그리고 튀니지가 속한 D조의 이야기인데요. 우승 후보로도 꼽히고 있고 또 지난 대회 러시아 월드컵 우승국인 프랑스의 레퀴프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 D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조 같은 경우에는 톱시드 프랑스가 피파 랭킹 4위고요. 또 이번 시드 중에서는 아쉽게 톱시드에 들지 못한 덴마크가 들어왔기 때문에 프랑스와 덴마크의 강세가 예상됩니다. 덴마크가 피파 랭킹 10위고요. 월드컵 참가국 중에서는 9번째예요. 물론 이제 카타르가 개최국으로 톱시드에 들어가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아슬아슬하게 톱시드에 들지 못한 팀이고요. 아프리카의 튀니지가 피파 랭킹 3위, 아시아의 호주가 피파 랭킹 38위로 일단은 프랑스와 덴마크의 양강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도 프랑스의 D조 1위 돌파 확률, 배당률 1.4배로 아주 낮게 두고 있고 덴마크가 3배에서 4배 정도, 그러니까 매우 유력하다는 얘기죠. 배당률이 낮을수록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호주가 13배가 가장 낮은 배당률이고 높이는 23배, 26배까지 있고 튀니지가 이제 두 자릿수 배당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호주가 3위, 튀니지가 4위 정도 할 거라는 전망인 것이죠. 일정도 중요한데요. 덴마크가 튀니지와 첫 경기, 프랑스가 호주와 첫 경기를 하기 때문에 덴마크와 호주가 나란히 첫 경기 승리를 거둔다면 2차전 경기 부담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프랑스와 덴마크의 2차전 11월 27일 일요일 새벽 1시에 맞대결이 아마도 1위 결정전이 되지 않겠느냐 얘기가 있는데요. 프랑스와 덴마크는 최근에 열렸던 UEFA 네이션스 리그 조별리그에서도 만났었는데 이때 덴마크가 프랑스를 잡으면서 최근에 기선을 제압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프랑스 레키프의 앙투안 시모노 기자가 프랑스 대표팀의 전력, 4년 전 우승 당시와 많이 떨어졌다. 무엇보다 스타 군단이지만 이번 대회 솔직히 우승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니다. 냉정하게 평가했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일단 4년 전 러시아 월드컵과 달라진 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 신문 레키프의 앙투안 시모노 기자입니다. 스페인에서 활약 중인 프랑스 선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스페인에 와서 10년째 취재 중입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했던 대표팀과 이번 대표팀의 가장 큰 차이는 미드필드 라인의 노련미가 그때보다 훨씬 약해졌다는 점이에요. 캉테와 포그바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이죠. 물론 그때보다 개인적으로 재능 있는 선수가 가세한 점도 있어요. 벤제마가 대표팀에 돌아왔고 은쿤쿠, 쿤테, 슈아메니, 테오 에르난데스 같은 선수들도 자리 잡았죠. 하지만 월드컵 우승 당시 대표팀과 비교하면 집단적인 확실성이 더 약화됐습니다. 현재 프랑스 대표팀의 개별적인 재능 있는 선수를 하나로 묶을 한 팀으로 작동하게 할 시스템도 확실치 않아요. 프랑스 대표팀은 4년 전보다 유기적인 면과 팀 결속력이 약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비적인 수준에 있어서도 최근 결과도 안 좋고 좋지 않은 흐름으로 월드컵에 참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월드컵에서 우승했던 4년 전과 모든 면에서 대조적인 상황이 됐다고 할 수 있어요. 지난해 여름에 열린 유로 2020 대회에서 분명히 실망스러웠죠. 음바페의 승부차기 실축도 있었는데 이름값에 비해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표팀 그리고 지금 프랑스 대표팀의 전력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시모노 기자 설명해드립니다. 1년 전에 프랑스가 네이션스 리그에서 우승하기는 했지만 2021년에 열린 유로 대회에서 프랑스 대표팀의 경기력은 많이 떨어졌어요. 프랑스는 지난해 6월 이후 치른 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했고 3번이나 패배했습니다. 2번 비겼고요. 월드컵 우승권에 있는 톱 레벨의 팀들과 비교하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경기를 잘 못하고 있죠. 프랑스 대표팀 성공의 열쇠였던 수비의 견고함을 잃어가고 있죠. 그래서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는 것과 거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디디에 데샹 감독이 월드컵 우승 이후 계속해서 프랑스를 지휘하고 있는데요. 전술적으로는 그때와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또 지금의 전술, 선발 전략은 어떤지 시모노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전술적인 면에서 지난 몇 달 동안 프랑스는 5-3-2 포메이션을 썼어요. 2명의 윙백, 수비 라인 앞에 2명의 피보테를 배치한 시스템이죠. 그리즈만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서고 카림 벤제마와 킬리안 음바페가 투톱으로 공격을 구성합니다. 3명의 선수가 지금 프랑스 최고의 공격수들이에요. 특히 카림 벤제마는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프랑스 대표팀은 월드컵 명단을 발표한 현장에서 다시 포백 수비로 돌아간다고 밝혔어요. 4-3-3 포메이션을 쓸지 4-4-2 포메이션을 쓸지 봐야 합니다. 미드필더를 좌우 측면에 배치하는 형태가 될지 아니면 그리즈만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두는 다이아몬드 형태가 될지요.
그렇다면 예상 선발 명단은 어떻게 될까요? 카림 벤제마가 대표팀에 복귀한 이후 달라진 프랑스의 현재 전력, 베스트 라인업을 앙투안 시모노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대상 감독이 어떤 포메이션을 쓸지 불확실하게 선발 선수 예상도 확실치 않습니다. 4-3-3을 쓴다고 보면 일단 요리스가 골문을 담당하고 파바르가 오른쪽, 중앙 수비수는 바란과 쿤데, 레프트백은 위카 에르난데스인데요. 쿤데와 파바르가 중앙 수비수로 뛸 수도 있고 위카 에르난데스도 바란의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위카가 중앙 수비수로 뛰면 그의 동생 테오 에르난데스가 레프트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4-3-3으로 경기한다면 추아메니가 수비 라인 앞에서 피보테로 배치될 겁니다. 그 앞에 라비오와 그리즈만이 조합을 맞추고요. 공격은 코만과 은쿤쿠오, 덴벨레가 측면에 서고 벤제마와 은바페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4-4의 다이아몬드 형태로 선다면 추아메니, 포파나, 라비오가 서고 그리즈만이 공격형 미드필더, 벤제마와 은바페가 공격 투톱을 이룰 것입니다. 혹은 더 기본적인 4-4-2 포메이션을 쓸 수도 있어요. 추아메니와 라비오가 중앙에 서고 코만과 그리즈만이 측면에 배치될 수 있죠. 공격은 벤제마와 은바페입니다. 프랑스 대표팀 최고의 선수, 다들 킬리안 은바페를 꼽지만 현 시점 현재 최고의 폼은 카림 벤제마라고 할 수 있겠죠. 올해 발롱도르 수상자입니다. 카림 벤제마 선수의 이야기, 그리고 프랑스 대표팀 최고 스타에 대한 이야기, 앙투안 시모노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프랑스 대표팀에서 현재 최고의 선수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점이 없고 많은 경험을 갖춘 선수, 카림 벤제마죠. 득점도 하고 어시스트도 하고 동료들을 위해 눈부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9번 공격수와 10번 공격수를 모두 소화할 수 있어요. 움직임도 좋고 수비를 등지고 포스트 플레이도 가능하고 돌파에 패스까지 그의 축구적 지능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는 플레이를 구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신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참가 선수 중 순수한 재능의 크기로 최고인 선수는 분명 킬리안 은바페일 겁니다. 속도와 기술, 경기 중 리듬을 바꾸는 플레이, 골문 앞에서 해결하는 임팩트까지 그의 플레이가 경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회 주목할 새로운 선수는 누구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포그바와 캉테가 부상으로 뛰지 못하는 가운데 중앙 라인에 새롭게 주목할 이름이 있습니다. 앙투안 시모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프랑스 대표팀에는 주목할 선수가 많아요. 재능 있는 선수로 가득한 팀이죠. 프랑스가 이번 월드컵에서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면 추아메니의 활약이 기반이 될 겁니다. 추아메니가 이번 프랑스 대표팀의 균형을 잡아줄 선수거든요. 크리스토프 은쿤쿠는 지난 2시즌 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어 결정적인 선수고요. 우스만 덴벨레도 속도와 드리블 기술을 갖고 있는 선수죠. 어떤 순간이든 어떤 수비수든 제칠 수 있어요. 카마빈가도 벤치에 있는 선수 중에는 중요한 역할을 할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기여한 선수죠. 그렇다면 앙투안 시모노 기자, D조 1, 2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D조의 16강 진출 판도 설명해드립니다. 포그바와 캉테가 부상으로 빠진 공백은 아주 클 것입니다. 포그바와 캉테가 가진 퀄리티뿐 아니라 경험적인 측면에서도요. 두 선수가 프랑스 대표팀이 균형을 담당해왔어요. 게다가 플레이를 떠나서 대표팀의 리더십도 맡아왔어요. 캉테는 6개의 풀문을 가진 선수죠. 셀 수 없이 많은 공을 되찾아오는 선수이면서도 상대의 수비 라인을 깰 수 있는 선수입니다. 포그바는 프랑스 라커룸의 리더죠. 경기장 밖에서 프랑스 대표팀의 대장으로 선수들을 이끌어던 선수입니다. D조에서 프랑스가 가장 경계하는 팀은 물론 덴마크입니다. 유럽 네이션스리그 조별리그에서도 한 조에 속했었죠. 심지어 네이션스리그에서 2번 대결했는데 덴마크가 2번 모두 이겼어요. 역사적으로도 덴마크는 좋은 성적을 거둬왔고 프랑스가 만날 때마다 고전했습니다. 프랑스와 덴마크의 경기가 D조 1위를 결정하는 경기가 될 겁니다. 두 팀이 D조에서 가장 강하고 호주와 튀니지는 아마 좀 더 약하다고 생각해요. 프랑스나 덴마크가 1, 2위로 16강에 오를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프랑스는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 많고 지난 2번의 패배를 복수하고자 하는 의지, 덴마크를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앙투안 시모노 기자의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다면 프랑스의 예상 성적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최소한 8강은 갈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선수들의 재능은 월드컵 우승 후보급이지만 자신감의 문제, 대회를 치르며 생길 수 있는 수비 조직력, 그리고 스타 선수들의 경기력, 몸 상태가 우려됩니다. 벤제마, 음바페는 물론이고 수비진의 최근 부상을 당한 바란이 어떻게 회복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바란 역시 경기장 안에서는 물론 밖에서도 아주 중요한 선수거든요. 많은 해외 기자들이 브라질의 우승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앙투안 시모노 기자는 어떤 팀의 우승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우승할 팀을 한 팀 예상하자면 전 아르헨티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 자신감도 가득하고 마침내 팀으로서 제대로 궤도에 올랐다고 봐요. 견고한 팀이죠. 견고함이 정말 대단해요. 개인보다 팀이 중요하다는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는 팀이고 저는 월드컵 우승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런 결속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리오넬 메시가 자신의 화려한 경력에 유일하게 이루지 못한 월드컵 우승에 마지막으로 도전하죠. 케이크의 마지막 체리 장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과 스페인 역시 팀적으로 콤팩트하고 좋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요. 프랑스도 재능과 퀄리티는 갖추고 있죠. 그래서 전 이 네 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준TV도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 16강 진출팀 전망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프랑스와 덴마크의 16강 진출 이변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지만 덴마크가 깜짝 1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2위로 올라가는 가시밭길 속에 시모노 기자의 예상처럼 높은 곳까지 가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변에 희생양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는데요. 한준TV는 계속해서 2022 카타르 월드컵을 현장에서 취재하는 그리고 유럽과 남미의 공신력 높은 베테랑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월드컵 기간 중에도 생생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의 이런 독점 콘텐츠, 한준TV 멤버십 회원들에게 선공개되고요. 한준TV 멤버십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